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모두 내 상황과 꼭 맞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건강에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이렇게 참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절제, 운동, 걱정, 신경 쓰기, 가볍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억지로 자제하거나 무리가 따른다면 몸과 마음에는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일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80대는 70대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지고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80은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82세 현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인생 너무 많은 행복을 바라지 마세요. 탐욕입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처럼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 또한 인생입니다. 라고요. 오늘은 대다수 사람이 상식이라고 여기며 실천해왔던 많은 일이 장수와 무관하거나 혹은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80세의 벽이라는 책입니다. 노인 정신학과 임상병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여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80세의 벽을 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80대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이 들어갈 50대, 60대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식사는 참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하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분 부족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자 몸이 염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사량도 마찬가지다.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 라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다.
영양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하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이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원한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왔다. 튀지 않아야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사람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진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아,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자기 몸의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약의 과다 복용은 독이다. 혈압이 높다라며 순환기내과에서 혈압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 이처럼 다량의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현대 의료에서 3대 악이라 불린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그런데도 약으로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또 하나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 바로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알고 보면 무서운 건강검진, 80세 이후에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서일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무엇일까?
검진에서 정상이란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중심으로 위아래 95%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비정상이란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한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르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이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수치가 나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근거 또한 없다. 즉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 정상이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치에 맞추도록 지도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명확하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된다. 의학은 불완전하다. 지금의 상식이 몇 년 뒤에 비상식이 되는 일도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마가린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했다. 식물성 유지임으로 동물성인 버터보다 단연코 낫다는 이유였는데 지금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이 해롭다고 하여 멀리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의학 상식이나 건강 상식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고 돈이 있으면 다 써라.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만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한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는다.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제일이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고독을 즐겨라.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만남이나 즐거움을 위해 관심 있었던 취미 활동을 배워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음은 자동차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의 말이다. 20세든 80세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늙었고 배움을 놓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필자가 보아온 80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들은 예외 없이 배우기를 즐기며 항상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행동에는 생각이 따르고 실행하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잘 되든 못 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된다. 배움이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다.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만남이 꺼려진다면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 숙면하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자 중에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수면 유도제는 잠이 잘 오게 하는 약이 아니라서 한밤중에 깨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휘청거려 낙상이나 골절을 당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자리 보전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수면제는 복용할 필요가 없는 약이다. 불면증으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자면 그만이다. 취침이나 기상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적합하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7번째. 걸어라.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80대는 텔레비전이 처음 보급되던 그 시기를 살아온 텔레비전 세대로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사고력은 저하되고 뇌와 신체 기능은 퇴화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바깥 세상은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해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된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노년의 행복이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죠.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원래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선택지도 많고 판단 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련만 많은 사람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조를 꺾어도 됩니다. 생활 방식 또한 바꿔도 되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면 그랬었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도 됩니다. 노망이 들었나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담대함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만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사용하며 배뇨 기능이 떨어지면 기저귀를 차면 됩니다. 이것이 일상을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삶의 지혜입니다. AI도 덮어놓고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쇠를 둔 장소를 까먹으면 AI가 가르쳐주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언가에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
노년의 행복이란 받아들이며 사는 삶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길 수 있어야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즐겨보세요.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수로 이어질 테니까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